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주가가 이제 유중의 부담을 넘어서 5만원대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될 시점이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이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66 0.05% 강보합세 흐름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6.92, 0.14%. 현재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급락을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어떤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호키시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도 세게 지금 아직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HLB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오후에 이제 HLB에 이제 금감원이 정권 신고서 관련해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 17일에 이제 제출되었던 정권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제 심사 결과 정권 신고서의 어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좀 잘못됐다든지 중요사항이 어떤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불충분해 가지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어떤 투자 판단을 저해한다든지 오해를 살 경우에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공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HTS에서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검색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8월 30일자 접수일자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와 이 8월 17일에 이제 나왔던 부분 지분정권 관련되는 정권신고서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지금 이제 이 정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의 어떤 기재를 불충분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서가 나오면 기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가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되는 부분 요 내용이네요. 여기 이제 계속 따라 붙어 있는 내용이고,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인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또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나왔을 때 주가 흐름에서는 크게 영향이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시간의 가격은 한 250원 올라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또 내용들이 계속 이제 학회 관련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서는 유중에 대한 어떤 회사에서 프리앤데이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라든지 MOU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계속 이제 학회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회의 모멘텀이 HLB 입장에서 집중되고 중요하고 이후에 어떤 이제 NDA 신청과 최종 결과까지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도 계속 하고 있죠. HLB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이번 학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의 70% 이상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개발이 힘든 만큼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도 한 12년 정도 지금 노력한 결과 중에서 2019년도에 위암의 어떤 기대감이었다면 올해 내년은 지금 이제 간세포암이 가장 중요하면서 선양 남성암,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기타 이제 암 관련되는 부분까지 향후에 어떻게 좀 확장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것들은 최소한 이제 어느 암종이든지 이 허가가 FDA에서 이제 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업 가치의 어떤 정다라든지 향후에 이제 이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승인이 중요하고, 승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학회 발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개최되는 아스코, AACR과 더불어서 에스모가 가장 큰 어떤 중요한 학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양학 전문가와 빅파마들이 지금 참여해서 데이터를 발표하는 후보 물질 임상 결과를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간암 시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이번 이제 9월 9일부터 13일 동안 13일까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에스모에서 HLB 외에도 많은 어떤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보다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크고요. 간암은 이제 기존에 2003년도에 이제 바이엘의 넥사바 이후에 그 뒤에 이제 뭐 에자이의 렘미바와 2020년도에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린 조합이 가장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이제 1차 치료제로 가장 이제 권고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준하는 어떤 도전들을 그 뒤에 병용으로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라든지 에자이 렘미바 조합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카보메틱스에다가 또 이제 티센트릭은 허가를 받았는데 이 조합도 좀 임상에서 고배를 마친 만큼 간암 시장에서 어떤 승인과 어떤 데이터를 내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OS 값이 중요한 것이 간암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이 치료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망까지 어떤 기간, 이 오버랄 서바이벌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늘려주느냐. 기존의 넥사바가 한 2-3개월 정도 늘려도 승인을 받았고, 그 뒤에는 이제 비혈등성으로 렘미바가 되었고요. OS 값의 어떤 탁월한 어떤 이제 개선은 사실 이제 이 2020년도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19.2개월을 해서 상당히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HLB의 이 간세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준하느냐 아니면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이제 글로벌 반응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차원이죠. 그만큼 간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간 기능 어떤 저하 등의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비해서 임상도 힘들고 발견되었을 때 대부분 뭐 3기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5년 생존율도 낮고 치료제도 많지가 않았고요. 그만큼 이제 치료제 개발에서 성공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어떤 분야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만큼 이제 이 학회의 어떤 높은 어떤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아바스틴 티센트릭의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에 OS 값 19.2개월을 얼마만큼 여기에 어떤 준한다든지 여기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5월달에 이제 풀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정도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유효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예전 9월달에 발표되는 에스모에서 발표되는 조합의 어떤 결과보다는 훨씬 지금 좋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지금 낼지가 상당히 주목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중 관련되는 부분에 오늘 기사가 이제 5회 또 하나 났는데요. 이런 기사의 영향으로 오장의 또 흐름들도 나쁘진 않았는데 유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유중 이야기 나왔을 때 분명히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중을 하게 되면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희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일단은 이제 악재로 하고 최근에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유중을 하지요. 유중을 하는 기업마다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25% 폭락하고 제주항공, 뭐 가원전선, 뭐 파라텍, 피처캠, 뭐 최근 한두 달 유상증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급락을 했죠. 그래서 유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뭐 그런 게 희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락업이 딱 걸려있는, 그리고 좀 할인율이 좀 낮은 3자 배정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공모라든지 주주 배정은 대부분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조금 뭐 장기적인 호재이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근원적인 부분이 이제 돈을 빌려서 탕진을 하는 어떤 유중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정대할 수 있는 뭐 시설 투자라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재무 구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여러 용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인수 합병, 영업 양수, 뭐 이런 뭐 어떤 부분들의 유중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호재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밀렸다가 중장기가 좋아지게 되면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자,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이제 2주 전에는 이제 42,000원대까지 밀렸다가 45,000원을 이제 지난주에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45,000원 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위로 가면 47,000원, 5만원, 요런 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케 어떤 모멘텀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지금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유중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이제 기업 가치 증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이 본질적인 어떤 하케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 5만원 정도까지는 위로 올라가줘야 다음 주에 어떤 하태 기대감이 좀 더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일봉으로 일별 주가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으로 시간에도 지금 한 250 올라서 47,000원대 정도 부근이면 한 번만 좀 올라가면 5만원이죠. 5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단기 추세도 바뀌게 되고 5월달에 어떤 고점 부근을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합계를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